예, 저희가 새해 맞아서 신년 특강 계속 마련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해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통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산업, 국내 기업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전략을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지 휴박세 윤건수 대표에게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신유통이란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게 되면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씀할 때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이야기를 할 때 이 3차와 4차를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3차 산업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은 무섭다, 두렵다, 공포스럽다는 표현으로 멀리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백데이터를 통하여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봐 주시지 말고 이런 환경적 요소, 일종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완전 자동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생활 패턴을 데이터로 담고 있다는 빅데이터, 그리고 이것을 재해석, 재분석, 어떤 정보의 지식과 지혜를 끄집어내는 AI 체계, 그리고 이것을 이 흔히 말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체계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은 기계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유통이란 걸 끄집어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유통을 끄집어낼 때는 여러분이 과거 3차 유통과 4차 유통의 비교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3차 유통이라고 하면 전자상거래를 많이 부각하십니다. 하지만 4차 유통은 그러한 관점보다는 과거의 전자상거래보다 이것을 패러디해서 일종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끄집어냈죠. 패러다임을 끄집어낸 다음에 재해석하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카드 결제에 집중된 이 PG 결제 모델이 이제는 페이먼트 서비스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생략되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이 내연 자동차 시장에서 건너뛰어 바로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한 단계 뛰어넘게 돼버리면 먼저 가 있는 그분이 이기겠죠. 이런 식으로 페이먼트 사업은 상당히 어떤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즘에 새벽 배송 많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길 배송이니 당일 배송이니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약 시간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여 새벽 배송이란 건 새벽이란 중심이 된 시간 배송이겠죠. 그런데 나는 오후에 배송 받고 싶어. 그럼 배송을 또 내가 지정하는 배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요소가 어떤 기계의 IoT 서비스와 붙으면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 한국 유통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 봅니다. 국내 유통은 단순합니다. 요즘에는 접점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추세인데요. 전자상거래 시장과 정통적 유통시장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전자상거래 시장은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10% 정도의 상승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8년에 111조의 가량의 어떤 매출액을 나왔고요. 2019년에는 약 20% 신장한 230조 정도의 시장입니다. 결국 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이 현실에 여러분은 플랫폼이란 또 다른 시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자상거래에서 단독으로 예쁘게 걸어가는 모델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이 그럽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그 물건을 받았을 때 기분 좋게 빠르게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배송 증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라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유통이 정말 재미있는 유통일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이런 유통이 이긴다라고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컨텐츠와 상품량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 이게 요지입니다. 이 요지가 고객에게 선택의 재미를 준다는 요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상품을 선택할 때 흔히 말해요 가심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되네? 아닙니다. 이곳에 내 마음, 흔히 말해 만족도도 들어가야겠죠. 이걸 가심비라 하여 그 만족도로 높아지며 그것을 주문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배송되는가, 배송과 결제의 어떤 획일성, 그리고 빠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나에게 맞춤형 상품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여 유통업의 가장 기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과거 유통업에서 현재 앞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모으면서 4차 산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장에 가장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알리바바입니다. 자, 이제 알리바바 얘기 조금 들어갈게요. 알리바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신유통을 강조했습니다. 이 신유통은 우리가 과거 지켜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끄집어냈습니다. 2016년도 이 날을 여러분은 많은 혁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날은 여러분이 과거의 온라인과 기존의 오프라인의 결합, 이 결합조차도 많은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옴니채널이라 하여 매장에서 여러분이 옷을 보고 이 옷이 좋다 하여 주문하게 되면 대구로 배달되는 이런 단순한 채널, 이게 옴니채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간소화하여 물류혁명까지 가져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이 물류가 물류 창고에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곳에서 배송이 30분 안에 배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물류의 삼박자가 기술의 융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시장이 신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유통시장 때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전자상거래는 이제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시장이 아니다라고 외친 이 시장. 이제는 전자상거래가 아닌 전자비즈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글로벌화가 되면서 전자비즈니스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4차 산업의 데이터 사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알리바바닷컴을 흔히들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이 알리바바닷컴을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놀라운 숫자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기에 나이가 곧 20대 청춘에 다가오는 21살 나이입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은가 놀라지 마십시오. 2016년 쭉 넘어오면서 거대 전자상거래가 활성되면서 지금 현재 2020년 1월경에 전 세계 글로벌 6위 회사입니다. 놀라운 숫자죠. 참고로 삼성전자는 18위 기업입니다. 비교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소득을 올렸을까? 소비자의 정보였습니다. 과거는 생산자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소비자의 정보로 역행을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비자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소비자에 맞춘 어떤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각종의 재미있는 요소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편의점인 타오카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온라인 오프라인 매칭한 리쏘, 그리고 요즘에 많이 뜨고 있고 주제가 되고 있는 험한 셩셩이라고 오프라인 매장의 탄생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단계적으로 간단하게 주요 골자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타오카페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이라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바로 휴대폰 하나만 있고 그 휴대폰에 앱만 설치를 하게 되면 앱이 하나의 인증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들어간 다음 여러분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그 카메라가 나를 또 캐치를 하죠. 그러면서 상품을 구매해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결제 서비스입니다.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떤 트렌드를 추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도시에 무슨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어떤 물류의 흐름을 가지고 와야 될까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이해할 것은 무인이다 보니 많은 점주의 희망사항이 있죠. 좀 비용을 줄이면 어떨까? 바로 무인화를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약 80%의 비용 절감을 효과를 하면서 소득의 창출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험한 셩셩, 요즘의 화두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지만 2016년에 나오고 약 2년 만에 약 53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는 놀라운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험한 셩셩에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전자상거래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지 세 가지만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직거래 중간 유통 없다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직거래라고 하는 개념은 온라인 구조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중간 유통 체계를 없앴다는 것이 이 메리트 시장에 뛰어들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QR코드로 원산지 추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산지 추적을 통하여 이 제품에 어디서 생산이 되었으며 소비자가 만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이 결코 여러분의 가족으로 들어온다면, 가게로 들어온다면 대화는 달라집니다. 더더욱 험한 신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문을 하게 되면 3km 이내는 30분 이내 배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 그 음식물은 여러분이 결코 다 먹고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남아서 버리는 경우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신선한 것을 매일같이 구매하면서 가격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험한 생선은 이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이것이 블록체인 모델과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데이터 결집을 한 다음에 소비 트렌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휴박스의 윤건수 대표와 함께 또 신유통 시대의 전략들 함께 들어봤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